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제1과목 펀드 투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펀드 평가고요. 열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펀드 분석 평가의 목적 및 대상. 테마는 하나인데 내용이 좀 많죠. 일부러 한 번에 공부하기 위해서 묶어 놓았고, 내용만 이해되면 한 번 읽고 넘어가도 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펀드 분석. 분석 대상 펀드의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을 펀드 분석이라고 합니다. 펀드 평가, 펀드의 운용 성과를 측정하여 그 우열이나 순위를 가리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용 성과를 측정하여 우열이나 순위를 가리는 것이지 운용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끔 지문으로 등장하는데 오답으로 나오니까 요거 잘 유의 있게 보세요. 자, 목적, 펀드 선정. 투자하기 좋은 펀드를 고르기 위해 펀드 선정을 하는데, 선정에 점검사항이 있죠. 그 양적 성과평가, 질적 성과평가가 있고,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되는지, 그 양적으로 보면 높은 수익률, 위험 조정 성과, 평가 등급이 높고 위험이 낮은 이런 펀드를 골라야 되고요. 질적 성과평가는 성과 요인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운용사의 질적 평가 등을 파악해서 펀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성과 요인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운용사의 질적 평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양적 성과 평가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추가로 덧붙이면 그 양적 평가는 수치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높은 수익률, 그다음에 그 조정 성과나 평가 등급 같은 거는 수치상으로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치를 보면 되는데, 질적 평가는 보시면은 이제 요인을 분석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용사의 그 질적 평가 등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적 평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모든 펀드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이걸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네, 펀드 모니터링. 투자한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펀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점검 항목은 펀드 성과, 보유자산과 매매 현황, 운용사 및 운용회사 자금 흐름 이렇게 돼 있는데, 펀드 성과는 이제 뭐 수익률, 위험 조정 성과, 평가 등급, 레이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고, 자금 흐름에 관한 얘기는 이제 수탁고에 관한 얘기도 나오니까 요거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좀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펀드 운용 결과 분석은 성공 및 실패 여부를 분석하고 재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자주 등장하는 지문인데, 투자자는 펀드 운용 결과 성패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운용 간섭은 불가합니다. 운용 간섭은 불가하다는 거. 자, 펀드 분석 평가의 대상. 1차적인 관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익입니다. 수익. 자, 그리고 분석 평가의 대상은 펀드 가격 정보, 포트폴리오 정보, 운용자 및 운용회사의 정보. 이거 그 지문 4개짜리 문제 내기 딱 좋죠. 3개 딱 넣어놓고 하나 딱 끼워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여러 번 읽어서 좀 눈에 익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펀드 평가 프로세스. 단순히 그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순서를 알아두세요. 성과 평가의 기준, 그 다음에 성과의 우열 판단, 성과의 질적 특성 파악, 순서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투자 프로세스와 성과 요인. 이거는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계획, 투자 실행, 그 결과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에는 이제 뭐 분석, 설정, 뭐 추정, 수립 이런 말이 나오는데, 투자 성향 및 위험 허용도 분석, 목표 수익률 설정, 자산별 수익률과 위험 추정, 자산 배분 계획을 수립, 이렇게 분석, 설정, 추정, 수립 이렇게 하면 계획이고요. 투자 실행은 추가로 투자하거나 회수, 자산별 투자 금액을 조정 이렇게 되고, 결과 평가는 피드백되어 투자 계획이나 투자 실행을 조정 이렇게 나옵니다.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두시면 돼요. 네 번째, 투자자 관점의 성과 평가. 아래 5번 있죠? 그 펀드의 성과 평가와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투자자 관점의 성과 평가는 자산 배분의 선택, 투자 시점의 결정,
투자한 펀드의 선택. 요거가 그냥 지문 3개 나오고 하나 띡 끼워 넣어서 뭐 틀린 거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알고 계시고, 펀드의 성과 평가. 펀드 운용자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펀드의 성과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펀드의 운용 결과가 양호했는지 여부에 초점.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 해당 펀드에 일시불로 투자한 경우 투자자 관점의 성과평가 결과와 동일하다. 일시불로 투자한 경우 투자자 관점의 성과평가 결과와 동일하다. 알고 계세요. 6번째, 펀드 유형, 펀드 카테고리. 유사한 펀드를 묶어놓은 동일 집단, 상대적으로 비교 측정하기 위해. 주식형, 성장 가치 여부에 따라 분류, 대중 소형주로 분류. 그 다음에 채권형, 듀레이션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듀레이션 장, 중, 단기, 신용 등급 고, 중, 저로 분류합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고 그 주식형, 채권형의 분류 기준만 알아놓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벤치마크가 나오는데 앞서 공부한 내용 정도만 알아두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수익률. 두 가지 비교되어 문제가 나오니까 그 한쪽을 좀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시간 가중 수익률, 기하 수익률, 현금 흐름에 영향이 없고요. 벤치마크 및 동일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건 운용자, 운용회사 관점에서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 금액 가중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요. 운용기간 중에 현금 흐름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마크 및 동일 집단 간 비교가 어렵고요. 투자자 관점의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개 그 비교돼서 나오니까 한쪽만 좀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 번 이것들을 읽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키워드 하나라도 떠오르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제법 많아요. 이를테면 그 펀드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지문에 뭐 시간 가중 수익률은 운용자 및 운용회사 관점에서 계산된 수익률로 일명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내부 수익률은 금액 가중 수익률이다라는 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문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면도 좋지만 그 여러 번 읽어서 키워드 한두 개라도 머릿속에 남으면 그만큼 문제 푸는데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좀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8번째, 위험.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같지 않을 가능성. 네. 이거는 이제 위험이 높다라는 거는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도 똑같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동일 수익률이면은 낮은 위험인 게 당연히 좋고요. 그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으면 높은 수익률을 당연히 골라야겠죠. 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9번째, 위험 지표의 종류. 그냥 절대적 위험만 외워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절대적 위험은 표준 편차, VAR, Value at Risk 이렇게 돼 있죠. 상대적 위험은 공분산, 초과 수익률, 베타. 이거는 민감도에 대한 거고요. 상대 VAR이 있어요. 추가로 한 가지 알아두면은 표준 편차는 펀드의 위험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위험 척도입니다. 그리고 뭐 베타, 아까 민감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1보다 크면 공격적으로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고요. 베타가 1보다 작으면 방어적으로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절대적 위험만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냥 두 개 이제 비교해서도 나오고 하니까. 10번째, 위험 조정 지표. 각 지표의 특징을 알고 내용이 나오면 이제 고를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샤프 비율은 위험 한 단위당, 이게 제일 중요해요. 초과 수익률의 정도를 지표로 나타낸 것. 위험 한 단위당. 키워드 잘 보시고. 젠센의 알파. 유일한 차감 지표예요. 실제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차감한 값인데 그 젠센의 알파가 크다는 것은, 자, 실제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차감을 했잖아요. 원래 기대한 수익보다 그럼 실제 수익률이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 젠센의 알파가 크다는 것은 초과 수익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래킹 에러는 벤치마크에 대한 내용이에요. 벤치마크 수익률의 차이를 측정한 거예요. 펀드 수익률과 벤치마크 수익률의 차이를 측정한 거. 트래킹 에러가 이제 크다는 것은
벤치마크와 되게 상이하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고, 정보 비율은 높으면 운용자 능력이 탁월하다는 지문이 좀 나오고요. 발생한 초과 수익률과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 비율 키워드.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0.5 이상은 우수고요. 0.75 이상은 매우 우수, 1.0 이상은 탁월하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1번째, 펀드 평가 보고서. 투자자가 사전적, 사후적 투자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성과 분석, 펀드 기본 정보, 수익률 위험 정보, 성과 추이 분석 등, 포트폴리오 분석, 종목, 업종,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 기타는 성과 요인 분석, 분석 의견 등.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문제를 보다 보면 이론적인 내용을 몰라도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오답 지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후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지문 중에 사전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뭐 좋은 집합투자기구를 찾는데 뭐 수익률이 낮은 펀드 또는 위험성이 높은 펀드, 이런 거 고르면 안 되겠죠. 펀드의 분석 및 평가 대상에서 판매사 같은 거, 이런 거 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전혀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상한 질문들이 이렇게 간간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어이없게 쉽게 풀리는 문제도 많으니까 그 내용 어렵다고 지레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만 보셔도 문제 잘 풀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